2024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어두운 수술실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73세 박영숙 할머니는 하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통 치료를 위한 간단한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에요? 이거 꼭 보세요. 제발. 간호사가 건넨 낡은 수첩. 그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인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도망치세요. 이 의사 이미 3명 죽였어요.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숙 환자분, 준비되셨나요? 저 화장실 좀. 환자분, 수첩의 경고. 한 장의 쪽지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영숙, 73세. 서울 성북구에서 40년간 약국을 운영해온 여성입니다. 두 손으로 일군 약국 건물, 15억 원의 가치,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 5억 원. 그녀는 자신의 땀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복통.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복통이 심하세요? 에이,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어머니, 그래도 한번 제대로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좋은 병원 소개해드릴게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한번 가볼까? 최은지, 35세. 간호사 출신으로 5년 전 박영숙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늘 다정하고 친절했던 며느리.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약 챙겨드리고 병원 예약까지 직접 해주던 며느리. 하지만 그녀의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숙은 며느리가 소개한 강남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고급 병원. 대기실부터 남달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담낭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위험하진 않나요? 어머니, 간단한 수술이에요. 제가 옆에서 다 챙겨드릴게요. 의 선생님은 제 대학 선배님이세요. 실력이 아주 좋으세요. 그 순간 의사와 며느리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0.5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암묵적인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대해온 그녀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선생님이라면 괜찮겠지. 동의서에 사인하는 박영숙.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굳이 멀리 떨어진 이 병원을 소개했을까? 집 근처에도 좋은 병원이 많은데. 그리고 그 눈빛. 뭔가 이상했어. 그날 저녁 박영숙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며느리가 권유해서 가입한 생명보험. 보험금 10억 원. 수익자는 며느리 최은지. 어머니,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요즘은 다들 이런 보험 가입하세요. 그때는 딸처럼 아끼는 며느리의 말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술 예정일 전날 밤, 박영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복도는 고요했고 간간히 들리는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복도에서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아까 그 수첩 주신 분? 네.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할머니, 저 말 들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수진은 3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일해온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할머니가 내일 수술받을 그 의사. 이미 노인 환자 3명을 죽였어요. 뭐라고? 지난 2년 동안이요. 모두 70대 이상 환자들이었어요. 수술 중 실수로 죽었다고 발표됐지만 전부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환자 이름 그리고 상세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 2022년 3월. 김술래 씨 75세. 담낭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 보험금 8억 원. 수익자는 조카 이은희 씨. 그 조카도 간호사였어요. 김태준 의사와 대학 동기였죠. 두 번째 환자. 2022년 11월. 박금자 씨 78세. 위절제 수술 중 심정지. 보험금 12억 원. 수익자는 며느리 박선영 씨. 역시 간호사 출신. 세 번째 환자. 2023년 7월. 정영희 씨 71세. 간 종양 제거 수술 중 쇼크사. 보험금 10억 원. 수익자는 딸 최정아 씨. 이 사람도 간호사였어요. 박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노인 환자, 모두 고액보험, 모두 간호사 출신 보호자. 그리고 할머니도 생명보험 10억 원이 걸려 있어요. 수익자는 며느리 최은지 씨입니다. 그분도 김태준 의사와 대학 동기예요. 은지가, 내 며느리가 네, 제가 3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환자가 죽고 나서 확신했죠. 이건 조직적인 범죄라는 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3명이나 죽었는데. 저도 무서웠어요. 증거도 없었고 병원장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고발하면 제 인생이 끝장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박영숙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에 값을 매긴 것입니다. 5년 동안 같이 살며 쌓아온 정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냥 늙은이로 보였나?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야. 할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들리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수술 기록은 모두 조작되어 있고 사인도 합병증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제 수첩만으로는 부족해요. 게다가 병원장이 연루되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박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신처럼 당할 뻔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미 죽은 3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수진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할머니. 무엇이든요. 증거를 잡을 거예요. 직접 어떻게요?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우습게 봐요. 늙었다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될 거예요. 박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강인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여자의 저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박영숙은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안경형 소형 카메라, 이수진이 온라인으로 구매해준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채널명 73세 할머니의 생존 일기. 제목 의료살인 현장 생중계. 나는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 어머니, 어디 가셨었나요? 걱정했잖아요. 며느리 최은지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걱정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었어. 근데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더라.
수술 받아야지. 이대로 아파서는 못 살겠어. 어머니, 잘 오셨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생중계 시청자 50만 명.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 표정 좀 봐. 뭔가 이상해. 할머니 조심하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거 실화냐? 떨린다. 박영숙 환자분, 다시 오셨네요. 김태준 의사. 40대 초반의 잘생긴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술 받으러 왔어요.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 마세요. 은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의사가 며느리를 진료실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영숙은 복도에 남겨졌지만 안경 카메라는 진료실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마이크는 모든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보험금은 확인했어? 네. 10억. 내일 수술 후 바로 처리할게요.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도 이미 제 앞으로 증여받기로 했어요. 좋아. 지난번처럼 수술 중 과다출혈로 처리하면 돼. 노인이니까 혈관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면 의심할 사람 없어. 알아요. 병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당연하지. 그분도 분배금 20% 받으시니까 우리한테 말 안 나오게 잘 처리하실 거야. 그 순간 생중계 시청자는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이거 실화냐? 지금 당장 경찰 불러. 할머니 빨리 나와요. 녹음 잘 되고 있나요? 증거 확보. 며느리 저 악마 같은 표정 봐라. 박영숙은 복도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 댓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박영숙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오셔야 해요. 제가 새벽부터 와서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은지야. 그 순간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뭐야? 안 돼. 10명이 넘는 경찰이 진료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생중계를 본 시청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신고했고 경찰청은 즉각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태준, 최은지, 박종철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말 좀 해봐요. 며느리 최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나도 사람이야. 죽여도 되는 늙은이가 아니라고. 어머니, 5년 동안 너를 딸처럼 아꼈어. 진짜 딸처럼. 근데 너는 나한테 10억짜리 가격표를 붙였구나.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며느리가 끌려가는 모습. 박영숙은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시청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73세. 저는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3명의 노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김순례 씨, 박금자 씨, 정영애 씨. 이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었고 할머니였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존엄이 있습니다. 박영숙의 말에 댓글창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추모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료보험 사기 사건의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최은지, 박종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의사는 노인 환자 3명을 고의로 살해하고 총 3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범행의 잔혹함, 조직성을 고려하여 징역 20년 및 의사면허, 영구 박탈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은지는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공범으로 특히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배신감과 잔혹성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최은지가 울먹였지만 박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 박종철 병원장은 범행 공모 및 은폐 혐의로 징역 10년 및 의료기관 운영, 자격 영구 박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되며 그 용기를 치하여 국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영숙.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용감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세 분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약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4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2025년 봄, 서울 성북구 박영숙의 약국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새로 바꿨습니다. 생명약국.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유튜브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에이, 난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운이 좋았죠. 수진 씨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햇살이 비치는 약국 유리창. 박영숙은 선반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야. 약국 한편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3명의 이름. 김순례, 박금자, 정영희. 박영숙은 매일 아침 그 이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노인 대상 의료보험 사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보험금 10억 원 이상 지급 시 경찰 통보 의무화,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노인 환자 수술 시 독립적인 제3자 감시 제도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박영숙은 지금도 약국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수진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십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사람과 구해준 사람의 인연. 할머니, 후회는 안 하세요? 뭘?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 것. 후회하지.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 했으니까. 그래도 5년이나 같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더 아팠지. 하지만 은지는 선택했어. 돈과 나 사이에서 돈을 선택했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녁 해가 약국 유리창을 붉게 물들입니다.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야. 73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되었습니다. 의료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보건복지부 1399로 신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가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인은 단지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도달할 그곳입니다. 수첩의 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